자, 임의대리권의 범위. 하나만 써, 거기다가. 그 양가로 2번에 임의대리권의 범위 여기다 있고, 1번. 권한이 정해진 경우. 대리권의 대리 권한이 정해진 경우야. 권한이 정해진 경우. 그 다음에 2번.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권한이 정한 경우와 정해지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냥 지금 갑이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요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각해달라 대리권 주었느냐, 임대해달라 대리권 주었느냐 해서 토지를 대리인에게 대리권 줄 때 수권행위에서 토지를 팔아달라, 매각해서 이전해달라,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다면 권한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지. 근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토지를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는지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는지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럼 권한이 정해졌으면 시킨 일만 하면 되지. 그럼 권한이 안 정해졌으면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는지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는지 권한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대리인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지금 그거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먼저 대리권의 범위가 우리 시험은 권한이 정해진 경우가 나오겠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나오겠어? 정해지지? 이게 시험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청개구리여, 이상하게. 그래서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쓸 거 없어. 우리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법조문만 보면 돼. 그래서 먼저 그거 봐봐요, 오른쪽에. 105쪽 봤더니 118조가 뭐라고 되냐면 다리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여기다 밑줄 그으셔.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 봐, 우리는 토지 소유자 갑이 지금 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 토지. 그럼 소유자 갑은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다시 사용, 또 뒤에는 수익, 또 그지 안 들어가면 혀가 안 들어가면 딱 외워야 다시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시작. 그러니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모도할 수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이것을 처분할 수도 있지.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 이거 하라고 했는지 이거 하라고 했는지 이거 하라고 했는지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인 요 사람이 그걸 경에게 처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용 수익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합해서 이것을 관리행위라고 불러. 사용하고 수익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그래, 그러면 관리행위인데 여러분들이 토지를 자동차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맨 사용만 해. 기름도 넣어. 기름 넣는 짓을 뭐라고 그랬어? 사용하는 걸 관리행위라고 그랬고, 그지 이제 그렇게 해와야지. 보존행위. 사용 수익하는 하기 위해서 수선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외운다. 보관처 있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게 공동 소유에서 또 써먹어 이렇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처분행위는 설정 양도는 안 돼. 설정 양도는 안 되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이것이 수익을 얻는 행위를 임대라고 그래. 다 같이 임대차.
임대차는 처분행위다, 관리행위다. 이제 앞으로 관리행위라고 기억해. 빌려주고 수익을 얻잖아. 이걸 관리행위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토지를 수선하는 행위는 보존행위 이제 다시 한번 수선, 등기, 뭐 미등 토지에 등기가 안 됐다면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존행위라고 그러잖아. 현상 유지를 보존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쉬운 거니까 이걸 그냥 너무 어렵다고 생각 말고 여기서부터 그냥 어려운데 쉽네 하지 말고 본인이 토지를 우리는 토지만 갖고 공부해. 건물은 부동산 취급을 안 해. 민법에서는. 건축물은. 그래서 갑의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느냐. 오로지 그것이 관심이라고. 그래서 병에게 넘어가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넘어가느냐. 지금 그거 배워. 근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기는 주었어.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지 않았으면 보관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관만 하라. 처분은 일치 안 돼. 그러니까 조문 한번 읽어보고 하자고. 자,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는 1호가 무슨 행위야? 여러분들은 보존행위에다 몇 쪽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하면 돼. 수선 침해 제거 이렇게 쓰면 돼. 수선 침해 제거. 보존행위가 무슨 행위? 보존행위가 수선하거나 대리권의 범위가 수선하거나 또는 보존행위가 무슨 행위? 수선하거나 또는 침해 제거.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누군가 침해하고 있다면 침해 제거하는 거구나. 그럼 침해 제거 청구권이 물청이고 물권도 청구권이고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그 토지를 누군가 침해하고 있으면 나가라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나가는 거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요. 집에 가서 나가라 그런 거 아니다. 나가라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본인을 대리해서. 그런 걸 하는 거지. 집에 가서 나가라. 그것이 법률행위 아니잖아. 지금 다시 해. 이 을이 임대하는 거요. 다른 사람과 임대하는 거요. 그거 하는 거지. 집에 가서 다른 사람과 침해 제거를 하도록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나가시오 외치는 게 그런 거 한다 하는 게 아니야. 대리 행위를 배운다니까 지금.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는 한번 읽어봐. 2호. 대리의 목적인 시작.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그러니까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합해서 관리행위다 그런 거예요.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합해서 무슨 행위? 관리행위. 자, 나 봐. 그러면 대리권을 주기는 주었는데 대리권의 권한을 안 정한 경우에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있어 없어? 자, 이제 외운다. 보이게는 있다. 그럼 이제 보이게는 있다 해서 줄다가 옥상 가서 야 보이게는 있다가 뭔 얘기냐?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울 때 보이게는 있다가 뭔 얘기냐 물어보는 순간 그건 성공했어 강의가. 보이게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여기까지 이해했나? 그러면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조문에 법조문에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존행위와 이용행위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보존행위는 제한 있는 것이야 제한 없는 것이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따라서 성질을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계량행위. 다시 한번 농지를 전으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전을 답으로. 이런 걸 계량행위라고 그래. 그럼 부업을 계량하는 것은 할 수 있어 없어? 부업을 계량하게 딸딸이 아저씨 불러다가 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업 계량하는 사람들 동네에 딸딸이 끌고 다니자. 경운기에다가 오토바이 씩 끌고 오자. 미약가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펌프 하나 들고 와서 발동기 들고 와서 하잖아 이런 것들. 자 여기 됐지? 두 번째는 권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게 시험 물어보는데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하도록 대리권 주었다면 권한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그 계약의 이행수단을 하라는 거예요. 범위. 다시 범위. 지금 대리권 배워 범위를 배워.
매각을 할 수 있는 대리권과 그것의 범위. 그래서 토지를 매각하도록 대리권 주었다면 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요거에 이제 시험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 105페이지에 메모해. 105페이지 맨 위에 빈칸에다 메모 위로 올라가서. 자, 별표. 권한을 정한 경우. 권한을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 시험은 대리권의 권한이 명확한 경우 이렇게 나와. 권한이 명확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럼 권한을 정한 경우에는 쉬워. 권한을 정한 경우에는 봐라. 명확하게 권한을 정한 경우 해석상의 범위인데 첫째, 메모의 첫째. 이거 또 쓰는 거야. 위임받은 의사표시와 위임받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만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대리인이 의사표시. 위임받은 한 개의 의사표시와 두 개, 한 개의 의사표시와 그럼 한 개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한 개의 의사표시와 그 계약의 무슨 이행수단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해. 매매계약 체결해달라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수단은 가능해. 등기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 그런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위임받은 한 개의 의사표시 그것만 해야 되겠어. 또 다른 의사표시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이제 봐. 또 메모해봐. 위임받은 의사표시 이외의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이게 밑에 판례야. 위임받은 의사표시 이외의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이게 밑에 판례라고 그때 쭉 나와 있는 게. 되겠나? 그러니까 쉬워. 네가 토지를 팔아달라 그랬으면 그 행위만 해야지.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대리인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을 때 권한을 수여받은 의사표시만 하는 거고 또 다른 의사표시는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그어보자. 1번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으셔봐. 2번 두 번째 줄에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의 이행수단은 가능하므로 돈을 받을 자격은 있어 없어요? 그것이 범위 그러는 거예요. 범위.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봐. 네가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계약도 이행하라 그랬으면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계약도 이행하라 그랬으면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네가 등기까지 해줘라. 그때 등기해줄 때는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등기해줄 때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을 상대방 매수인이 늦게 해준다 그러면 그럼 며칠 잔금 지급기일을 며칠 연기해줄 권한은 있겠어 없겠어? 뭐 그런 거 물어본다고. 포괄적으로 요거 밑줄 그으셔. 두 번째 1번에 이 책이 우리 박문각 책이 참 좋은 게 그것만 포괄적으로 보라고 그런 거 밑줄 그어 놓으면 그런 거 읽으라는 거예요. 자, 나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그런데 동영상 듣는 사람들이 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은 그러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거든. 그렇지 그러면 저 새끼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동영상만 듣는 사람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동영상 듣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누가 봐보면서 이거 테이프 들으라고 그랬어. 봐보면서 들으니까 명확하지 않대. 아, 꼭 책에 있는 놈을 뭐하러 또 언급해.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
자,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하나, 둘, 셋, 네 번을 봐. 네 번째 줄.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밑줄 것이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즉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얘기야. 그럼 거기다 밑줄 것이고 대리권 소멸 이렇게 써버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위임받은 의사표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대리권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이해 갔나?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이제 여기 잘 봐. 여기서 계약, 이제 여러분들 틀리게 나오는 게 계약 체결 메모해. 거기다가 맨 위에다가 계약 체결 전과 후를 따져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의 청약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이렇게 수령할 권한이 있음, 이렇게.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대리권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체결했으니까. 그때는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아따,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결론은 체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지. 그때는 있고 체결한 후에는 있음, 없음? 없음. 여기 봐라.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해버렸다면 대리권 없어졌다고. 그러므로 그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체결하기 전에는 있었어, 없었어요? 그 정도 아시면 돼. 넘겨, 이제. 106페이지에 맨 위에 보존행위, 이용행위, 보존행위,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합해서 메모 보셔봐.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합해서 무슨 행위라고 불러요? 이것을 관리행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관리행위. 그리고 아까 처분행위라는 것은 없었잖아. 아까 118조의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처분행위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4번에 처분행위 나오지? 그러면 처분행위가 바로 해놓고 오른쪽에 메모에 이왕에 써놓은 거. 처분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설량. 처분행위가 뭐요? 설정 양도를 처분행위라고 앞에서 배워왔잖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정 양도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나?